아메이 사업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나는 못해.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올라왔고요. 이쯤 돼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메이 사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한번 리더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약간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약간 나보다 남을 먼저 약간 좀 배려하고, 이게 아메 사업이 아무래도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의 욕심을 좀 버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조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정답 같은 정말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뉴스를 가져왔는데 우리 사업자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제일 많이 본 게 한국아메이 본사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아마 그 한국아메이 좀 높으신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터뷰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메이에서 성공하나요? 라는 그런 이 기자가 아닌 앵커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아메이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아메이 그 본사 직원분이 나오셔서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심성이 좋으신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맥이나 사업의 스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그런 것들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심성이 착하신 분들, 오히려 좀 평범한 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저도 이제 사업을 한 지 좀 이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앵커분이 심성이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웃으세요. 어이가 없는 웃음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 성공 키워드를 봤을 때 비즈니스 스킬이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위나 재능, 성향 이런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과 그리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꾸준함 이 키워드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스킬,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랑 뭐 사회적 지위나 재능 성향 있으면 좋죠. 너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치우쳐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빨리 그만두는 분들도 오히려 또 계시더라. 아메이 본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아메이를 잘할 거야 라고 뛰어들었다가 내 인맥들한테 전부 다 해봤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빨리 그만두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예로 저희 그 스폰서님, 저희 어머니시죠. 어머니가 대전에서 시집을 대구로 왔어요. 그럼 대구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시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누구나 사실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은 아메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사업 성공 키워드는 알았는데 정말 아메이 사업이 돈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메이가 돈이 되나요? 대답해 주셨어요. 아메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평균적인 통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민감한 문제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특히 강의 시간에 이런 것들은 잘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다단계 새빨간 거짓말. 10명 중 9명 최저 시급도 못 번다. 기사가 나왔어요. 업계 선두, 아메이, 뉴스킨, 각종 보상강조함에 판매 항목을 모집하고 있다. 음. 자, 이게 봤을 때
성공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판매원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아메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수치, 이 수치,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낸 거거든요. 전체 후원서당을 전체 아메이 사업자로 나눠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회원,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우리 아메이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죠. 그래서 100만 명 중에 대부분 70에서 80%가 자가 구매 및 단순 소비 중심의 회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즉 여기서 지금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 손 안 드시겠구나. 네. 그분도 사업 활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최저시급 노무본다의 이 통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 없는 통계일 수 있을 것 같고 의미가 없진 않은데 악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사를. 이런 기사가 사실 매년 나옵니다. 공정위에서 통계를 딱 내면 이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씁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공정위에서 통계를 냈다고 했죠. 그 공정위 부위원장이 직판 활성화하겠다. 이런 실제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기자가 쓴 거는 공정위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개인의 기자가 그렇게 악용해서 기사를 쓰는 거고요. 실제로 공정위에서는 직판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어디를 찾아갔죠? 한국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를 공정위 부위원장이 찾아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그 실제로 수치를 통계를 낸 공정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 되게 또 의미 있는 상이죠. 한국아메이 대표 이 배수정 사장님이 마케팅 대한민국 경영자상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네, 대부분 하시네요, 그죠? 손을 마음속으로 드는 걸 다 봤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보면 광고 많이 뜨죠. 광고 어때요? 너무 사고 싶게 만드는 거 많지 않나요? 막 저도 몇 번 구매해봤는데 많이 실패를 봤습니다. 와, 그때 화면처럼 절대 안 되다. 그러니까 영상처럼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 마케팅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판매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마케팅 그런 부분에서 주는 상입니다. 최대한 자극적으로 단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업체들이 인스타그램엔 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가 돈이 되냐는 그런 질문에 사실 이 상식적인 대답은 제품이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고 이 소비를 하다가 이거 제품이 괜찮으면 이거 내 아이템이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아메이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고 돈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실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아메이 제품 비싸다라는 말에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줄 때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뭐 내가 시간을 썼지만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제품을 구매를 했더라도 그게 지속적이지 않게 내가 관계를 잘 못했거나 그러면 아메이가 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다른 아메이 사업자가 그분한테 또 아메이 제품을 주고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좋은데 비싸다라는 말은 사실 어느 매장에 가도 다 나와요. 최근에 올리브영 관련된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다 보다 보니까 그 댓글에 올리브영 너무 비싸요 라는 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매장 가도 이마트 가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요. 그냥 아메이 제품 비싸다라는 말이 진짜 아메이 제품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실제로 비싸지 않다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 진짜 비싼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싼 거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그게 정답이네. 비싼 거 사지 말고 싼 거 보여줄게. 그러면은 바로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메이는 또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매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최고 매출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계속 아메이가 또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아메이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 매장 가시면 어치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은 거기 2022년도 성공자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신 분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성공하신 분들만 들어있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또 매년 나오거든요. 돈이 안 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팩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또 받은 인증이죠. 한국아미 CCM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CCM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음악이 떠오르시죠? 네. 근데 이 CCM이 뭐냐면 기업이 수행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만 바라봐서 이렇게 주는 인증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걸 또 뭐가 인증하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2년 후에 또 재인증을 받게끔 계속하는 그런 인증입니다. 이 현재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은 좋지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인증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국 아메이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몇 개나 될까요? 굉장히 많죠. 그중에 200여 개의 기업들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정말 소수의 기업이 저는 아메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 인증을 주더라.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소비만 해도 참 좋은데 사업하기도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그 포브스지에서 파워 여성 CEO 50명을 이렇게 뽑았었는데 그중에 배순성 사람이 이렇게 19위에 이렇게 전문 경영인으로 포브스지에서 이렇게 뽑힌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왕 이 아메이를 좀 시작을 했으면은 좀 잘 나가는 ABO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나가는 ABO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뭐가 있을까? 누구한테 뭐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잘 나가는 ABO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더 분출을 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분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ABO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잘 나가는 외모. 죄송합니다. 박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력 자산을 우리가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아메에서 꾸준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외모에 대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아메이의 잘 나가는 ABO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따 시스템에 조인할 것. 아무따가 뭘까요? 맞습니다. 아, 예. 여기 전부 MG만 모여 계시네요. 아무따 시스템에 조인할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이 사업 스킬도 없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메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정말 다 각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서 같은 시스템 안에서 딱 거쳐서 나오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가.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언어의 장벽이 있든 없든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 다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따.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시스템에 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는 좀 잘 나간다라고 해도 일단 시스템대로 스폰서가 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시스템에 조인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함께하는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시스템을 조인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리더님? 하는 거 미팅이요. 네, 갑자기 지금 제가 지금 얼굴이 새빨개지셨는데, 아, 네. 제일 앞에 있어서 안 보이시죠? 아, 저만 보기 좀 아깝긴 한데. 네, 입술 색깔이랑 똑같아지셨습니다, 지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메이 시스템에 조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시스템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거의 다 함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톡방도 함께 운영하는 거고, 미팅도 함께 하는 거고, 세미나, 뭐 포럼, 아메이 행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1순위로 두는 게 이 사업 성공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지루해지신 타임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중간 퀴즈 타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1,0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눈이 막 네. 상담의 상당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이제 하시는 분이 어디서 나오시네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냥 정답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덕목이 아닌 것은 1번 남을 배려하는 마음, 2번 관계를 중요시하는 마음, 3번 이소룡 같은 현란한 사업 스킬. 네, 리더님 한번. 맞습니다. 리더님께 이렇게 그 에로씨 폴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처음에 할 걸 그랬나?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3번 사업 스킬보다는 우리가 1번, 2번, 4번이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두 번째, 포브스지가 뽑은 2022년 파워. 자, 여기 19등.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DC 드랍스 샘플이라서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잘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번 건 조금 어렵습니다. 평소에 사업에 자질이 없는 사람도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일 먼저 드셨어요? 우와. 와, 저 박수. 저는 그냥 시스템에 조인하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무 따라는 말 안 했으면은 정답이라고 안 쳐주려고 했는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드릴게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 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이 처음 이제 나에게 다가왔던 그 첫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근데 지금 나는 익숙함 속에서 또 내 자신에 대한 과다한 배려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탈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첫날을 계속 기억해야 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야. 제목은 심리학의 30살에게 답하다. 오늘은 자기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 자기 합리화가 뭔지 예시를 하나 볼까? 배고픈 여우가 길을 걷다가 포도가 겁나게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봤대. 너무 기뻐서 점프를 하는데 아무리 뛰어도 포도에 닿을 수가 없더래. 화가 난 여우가 이렇게 말을 했어. 으유, 저까지 거 누가 먹냐? 분명 저 포도는 엄청나게 시큼할 거야. 잠시 쉬고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도전을 하러 왔어. 역시나 강아지도 못 먹었겠지. 여우는 강아지가 X 같다고 비웃었어. 에휴, 저러니까 사람들 밑에서 꼴이나 치고 있지. 이번엔 까마귀가 날아와서 포도를 쪼아 먹더래. 분명히 여우는 그 모습이 부러웠을 텐데 까마귀가 불쌍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에휴, 저런 거나 쪼아 먹으니까 몸이 쪼만하지. 인생 저 따위로 살고 싶을까? 이거 들으니까 어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 멋있어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지들이 가질 수 없으니까 남의 험담이나 하고 있는 거지. 지가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끌어내리는 게 인생의 낙인 거야.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옛날 친구들이 떠올랐어.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항상 나를 평가절하해버렸거든. 방법도 참 다양해. 살을 빼면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권상우 형님 몸을 보면서 우아하던 사람들이 정작 가까운 사람이 성공해버리니까 시기심이 든 거지. 야, 맨날 그딴 거나 먹으면 행복하냐? 난 그렇게까지 살기 싫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는 항상 핀잔이라는 게 들렸어. 윤식아, 나는 너처럼 쉬는 날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야, 나는 유튜브 하면 얼굴 팔려서 안 해. 그러고 싶냐 이 관종 X야? 근데 평소에 하는 말은 맨날 성공에 대한 이야기야.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대. 이거 정말 웃긴 얘기 아니냐? 그렇게 성공하길 원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노력은 하고 싶지 않대. 노력하는 내가 불쌍하대. 진짜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얘기가 한 개 더 있어. 내가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밖에서 식사나 함께 하재. 좋은 얘기 해주시려나 싶어서 시간을 냈거든. 친한 지인분이랑 같이 오시더라. 퇴사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할 거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독서를 퍼 부으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대. 나는 조언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서 조언을 한 거래. 생전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걱정했을까? 인간은 말이야, 절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걱정하지 않아. 남을 걱정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야. 인간의 진짜 본성은 시기심과 질투심이야. 노력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먼저인 거지. 내가 잘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고.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이 성공할수록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 정말 불쌍하지 않냐?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를 하면 되는데 다 같이 안 되길 바란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 평생 배급이나 받으면서 사는 게 어울릴 것 같아. 자, 다시 여우와 포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여우는 분명히 포도를 원했어.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도를 먹지 못했네. 그래서 화가 난 거고, 화가 났다는 이유로 포도를 평가절하해버린 거야. 이런 게 반복되면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 어차피 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게 좋을까?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주위 환경부터 변화시켜봐. 나는 저런 사람들 전부 다 잘라냈어. 20년 지기 친구까지 손절했다고. 근데 우리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까? 너는 어때? 너 자신한테 솔직해져봐.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 네가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게 뭔지 파악해봐. 성공하고 싶어? 노력을 해도 실패할 확률은 50%야. 와, 실패할 확률이 겁나 높네. 이번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볼게.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무려 50%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이 100%라고. 도전해봐. 생각보다 인생 별거 없더라. 6개월에서 1년만 참으면 누구나 성공과 가까워질 수 있어. 옛날 내 지인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야, 윤식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거 참 웃기지 않아? 나는 노력을 해서 변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변한다고 하는 걸까?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뭐겠어. 얘들아,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항상 끝까지 노력해서 원하는 성취하자.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책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아메이 이야기 같잖아요. 아메이도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게 바로 사업이잖아요. 직장에서 성공한다라는 건 그냥 임원 달고 이게 성공하는 건데, 진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도 우리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여기서 대입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면서 이 첫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내가 첫날에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같은 상황이 왔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니야. 난 뛰쳐나갔을 거야. 근데 왜 난 지금 앉아있지? 이런 여러 가지 합리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제프 베조스라는 분 아시죠? 아마존 창업자.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첫날의 초심이라고 합니다. 데이 원, 첫날의 초심. 이 아마존을 창업한 첫날에 가졌던 의지와 열정, 철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1997년도 이후에 모든 서한에서 데이 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첫날을, 백투 더 베이직이라는 책도 있죠. 그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도 항상 이 초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친절하고 독창적이고 소비하는 것 그 이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절대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전히 첫날, 그 초심, 데이 원으로 남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체 강의는 여기까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공연 가면 이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것 같고요. 아메이 사업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요? 네, 남을 배려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꾸준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메이에서는 성공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메이 사업 정말 돈이 되나요? 아, 좋습니다. 네, 아메이 사업 정말 돈은 되는 일이고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제나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첫날의 초심을 기억하기. 이렇게 오늘 강의를 전체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기는 팀 드림시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